오늘장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전미 실물경제협회 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파월이 B컷, 그러니까 0.50%포인트 금리 인하보다는 단계적, 점진적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자, 남인호 소장께는 향후 금리 인하 전망과 함께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주요 인사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코멘트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닛 옐렌 현 미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에 대한 연착륙 가능성, 자신감을 피력했고요. 또 주말에는 벤 버냉키 전 FRB 의장도 미국 경제 생각외로 굉장히 탄탄하다. 여기서 급락할 그런 여건이 아니다라는 그런 좋은 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현 FRB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네요.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저는 이 제롬 파월 의장에서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구나. 즉 고용시장하고 물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데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물가를 잡아내겠다 이겁니다. 지금 2% 후반대에 있는 물가 더 이상 3%로 가지 않고 2%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빅스텝 0.5를 또 한 번 하게 되면 잘못하면 고용시장은 유지되겠으나 물가를 건드릴, 물가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두 번 남았지 않습니까? 11월 7일하고 12월 달에 있는데 FOMC에서 아마도 0.5%를 이제 인하할 건 이미 예고가 돼 있고 그래서 아마 0.25%씩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 전략 말씀 드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되면 미국에는 안정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이해은행께 돌발 질문 드립니다. 이해은행님, 여행을 가기 전에 하루 이틀하고 네. 또 여행 간 다음 날하고 어느 때가 더 행복하신가요? 저는 사실 여행 가기 전 하루 이틀이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여행 계획 세우면서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여행 가기 전이 더 행복하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막상 여행 갔더니만은 바가지 요금이 있고 덥고 피곤하고 이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행 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제롬 파월 의장이 이걸 노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만일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금리 인하라는 좋은 도움, 무기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 시장이 안전판을 갖게 되고요. 자, 여러분,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간다면 우리 한국 시장이 어떨까요? 간접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줍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11월 5일이니까 한 달 남은 미국 시장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 얘기는 뭐죠? 바로 이제 한국 시장도 가까운 시일에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한국만 걱정하면 될 것 같다. 미국은 사실 좋은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이미 충분히 높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바로바로 낮출 수도 있는 거죠. 자, 금리 선물 시장 페드워치를 보면은 대선일 직후에 이제 11월 FOMC 있습니다. 25bp만 인하할 확률, 우리 나선님 얘기처럼 그 확률이 한 60%로 확 올라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연말까지 지금 두 번 남았는데 한 번은 50bp를 낮추겠지 이런 시장의 기대도 여전히 월가에는 조금 있더라고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만한 데이터가 나왔죠. 한국의 9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 지금 6만 1,000원대 넘어가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건 스탠리도 뭐 당장 겨울이 온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내년 정도에 올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지표들이라든지 마이크론의 실적,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불식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성급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도 안 맞다라는 부분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반박하고 있는데 그 또 하나의 증거가 지금 9월 반도체 우리나라 국내 수출을 보면 136억 달러로 지금 신기록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금 한국 수출이 그나마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상고하고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금 현재 한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이제 증가 흐름을 유지 중이고요.
근데 작년에 또 워낙 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IT 수요도 견조하다라는 면에서는 반도체는 여전히 지금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예측들이 지금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월 같은 경우 HBM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HBM 등 메모리 수출이 한 6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11.2% 급증해서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반도체를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증명이 됐고 걱정하고 있던 중국 시장에서도 17.8%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약간 불식시켜서 가장 큰 축이죠. 미국과 중국의 지금 나가는 물량들은 증가세라는 게 그나마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최근에 SSD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얘기가 많고 관심이 많은데 이 SSD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급증하고 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작년보다 수출액이 한 168% 이상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SSD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SSD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AI용 서버용으로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게 증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수출이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수출액이 괜찮았다는 부분은 가격도 생각보다 고정가는 좋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언제 바닥을 잡을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6만 원 깨질 가능성, 뭐 주가 숫자 갖고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만 그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아마 수급이 돌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역사적 PBR 저점 부분이 계산해 보면 6만 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6만 1,000원을 하회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가 생각보다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급까지 보면서 함께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반도체 부담이 되는 소식들도 있지만 한국 반도체 수출의 역대 최대치 달성 소식이 우리 반도체주에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동안 부진했던 석유화학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건데요.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도 될지 이화진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거의 전 세계 시장의 한 50% 이상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클 같은 경우가 2001년 그리고 2008년, 2013년, 2020년이었기 때문에 대략 5년에서 한 8년 정도 이제 사이클이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20년 이후에 4년이 지났지만은 그동안 4년 동안은 어느 정도 불황이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화학 섹터 업체들이 대부분 대규모 증설 이제 이슈가 또 있었고 그리고 고유가, 이제 고물가, 고금리 이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초쯤부터는 이미 다운 사이클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 사이클 자체가 대부분 스프레드가 크게 개선되는 시기가 미국과 중국이 금리 인하했던 그 시점이 항상 제일 최저점에서 빠르게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때가 2008년과 201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이 금리 인하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국의 소비가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결국 다음 달부터 수출 데이터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호석유나 아니면은 유니드 그리고 효성 TNC 같은 회사들이 결국에는 스판데스 가격이나 아니면 BD나 이제 PP와 같은 여러 원자재의 가격 자체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가격단의 마진 자체는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적자폭에서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또 중국 말고도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가 일단 화학 섹터 쪽 관련된 공장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본격적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 관련해서는 반덤핑 관련된 가세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과 인도 쪽으로 방향성을 높일 수 있는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호석유나 효성 TNC 같은 업체들은 좀 눈여겨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 1.6% 상승으로 집계됐고요.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1.6이면은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뭐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자, 전달에는 이제 2.0이었습니다. 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다양스러운 부분입니다만 내수 부진이 다시 한번 또 뭐 확인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화진 과장께서 화학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화학기업 밸류에이션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이 부양책 막 쏟아내니까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죠. 앞으로 주가가 조금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같은 맥락입니다. 롯데 관광개발. 여행도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인 대상으로 이제 카지노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죠.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속된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 시름을 그동안 키워왔는데 최근 들어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배경, 전망,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8월 저점 이후에 25.8% 주가 상승을 기록 중인데 파라다이스가 같은 기간에 16.8% 그리고 GK의 16.3%, 강원랜드가 27.3% 상승함으로써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100억 원, 그리고 기간이 한 5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에서는 가장 수급 상황을 기록 중인데요. 이러한 좋은 주가와 수급 흐름은 일단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10월 최성수기가 도래했다는 점 그리고 11월에 있을 리파이낸싱 이후 이자 비용 절감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주도 외국인 관광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을 기록 중인데 주변 국가들의 직항 노선이 지금 21개로 팬데믹 이적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또 크루즈 기항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148명이 입도를 해서 전년 대비 216% 증가한 상황이고 이에 롯데관광개발의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최대 상승기 10월에는 중국 국경절과 지금 맞물리면서 중국이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 중되고 있는데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가 카지노 같은 경우가 그 소수의 VIP보다는 일반 관광객 비중이 90% 이상으로 중국인 개별 관광객의 증가는 실적성에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전략적으로 보면 카지노 업종이 현재 지금 규제 하나로 매출 성장 기대되는 강원랜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에서는 경쟁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고 실적 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빠르게 반등 중이라는 점에서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좀 최선호 종목의 지위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롯데관광개발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진건달이 연휴를 걷고 있는 이번 주 우선 다올투자증권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요. 삼성증권은 LG디스플레이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을 주시하며 목표가를 14,000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또 메가스터디교육의 목표가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재수 종합학원보다 단가학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등 오프라인 실적의 눈높이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고요. 그리고 S오일에 대해서도 정유 부문의 적자폭 확대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고 연말까지 시향 약세가 지속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 안에는 없지만 NH투자증권이 HK이노엔을 주목하면서 국내 영업가치와 미국 K캡의 가치가 동반 상향되고 있다면서 목표가를 기존 52,000원에서 64,000원으로 올려잡은 점 참고해보시죠. 자세한 리포트 내용 먼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보고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오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6만 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한온시스템 지분 인수 거래 조건이 변경되면서 지난 5월에 공시한 안건에 비해 최종 투자의 금액이 1,000억 원 증액됐고 최종 지분율은 약 4%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반영된 상황에서 인수 가액 조정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타이어 업황과 동사의 입지는 견고해서 당분간은 고마진 지속이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GS건설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제시하지 않았던 목표가는 2만 7천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PF의 우발 채무가 회사 재무 건전성을 훼손할 거라는 기존의 전망을 철회하면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재편되는 이 분양 사이클에서 경쟁사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실적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고요. 업사이드 리스크를 대비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폭 하락하는 주택 원가율 그리고 플랜트 매출 회복에 따른 증익률을 전망하지만 내년 실적의 가장 큰 변수는 GS 이니마의 경영권 매각 여부인 점을 짚어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장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뚫은 화장품 인디 브랜드가 이제는 중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국내 화장품 종목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투자전략 이건희 대표님께서 짚어주시죠. 예, 일단 지금 중국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 관련된 소비주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화장품 주식이고요. 관련해서 2014년도에 이제 화장품 주식들이 국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지금은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인디 브랜드들의 이제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오히려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사실 개편되는 분위기인데 국내 상위 10개 인디 브랜드 매출액을 좀 합쳐보니까 한 2조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금액을 다 더해봤더니 538억 달러로 이제 국내 전체 수출의 4.8% 정도를 차지하면서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 인디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 얼마나 침투할 수 있을까 여부를 또 지금 뭐 여전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 이제 중국의 이제 소비 성향을 보면 인디 브랜드들의 확산은 좀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전히 근데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인디 브랜드가 확장되고 있고 유럽과 지금 뭐 미국 그다음에 일본, 동남아시아 쪽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역직구 플랫폼을 갖고 있는 300여 개 국가의 이제 300여 개 브랜드를 유통하는 역직구 플랫폼을 갖고 있는 실리콘2가 지금 미국을 비롯한 170여 개 국가에서 지금 물건을 사가고 있는데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중국 관련된 그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중국에서의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조금 살아나기에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의 이제 브랜드들 이제 진출하고 있는 뭐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든지 일부 브랜드들 보면 생각보다 지금 뭐 기대감은 있는데 중국 내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는 위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조차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소비 성향이 좀 바뀐 거를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아주 잘했단 말이죠. 네. 중국은 좀 쉽지 않을 가능성 얘기하셨는데 그럼 왜 그래요? 중국은 브랜드가 좋은 걸 주로 사려고 하고요. 오히려 중국 시장은 지금 그 샘플 시장에도 발전할 정도로 오히려 유통기한이 좀 얼마 안 남은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샘플 같은 거를 주로 파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런 물건들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 성향을 이렇게 그 브랜드를 내리진 않는다라는 부분이 약간 조금 다른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화장품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쭉 대형 화장품 기업들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들이 중국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었습니다. 인디 브랜드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슈는 네이버입니다. 전 거래일에 자사주 추가 매입하고 소각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주당 16만 원대 주저앉았는데 요거 네이버에 대해서 계속 조금은 부정적이었던 우리 남인호 소장님 여전하십니까? 네, 지금은 제가 개과천선했습니다. 지금은 전 네이버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근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 얘기할게요. 자, 네이버가 월요일이죠. 지난주가 아니네요. 월요일 날에 자사주 4천억 매입 및 소각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수연 사장도 요 근래 들어서 뭐 1억 단위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했죠. 자, 굉장히 회사에서는 그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다음에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이게 네이버 탓입니까? 아닙니다. 아침에는 17만 7천 원까지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월요일 날 오후장에 우리 주시장 어땠습니까? 50포인트나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마이너스로 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자사주만 매입 소각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 즉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 3분기 네이버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최근이죠.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 얼마로 낮췄죠? 14만 원까지 내려간 주식을, 급락한 주식을 목표가 12만 원 제시했죠. 그럼 지금 하이닉스 주가 12만 원 맞습니까? 네.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18만 원까지 갔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머니플러스에서 12번 얘기했습니다만 13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증권회사의 목표 주가는 후행 지표입니다. 99%가 뒤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목표 주가 거의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최근에 네이버가 넘버 2로 두 번째 그 순위로 목표 주가 내려간다는데 그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다만 참고 마십시오. 아, 네이버가 이러이러한 악재가 있구나. 그러나 주가는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네이버를 매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근거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저점이 나왔습니다. 얼마냐? 15만 1천 원입니다. 아니 불과 1년 전에 45만 원짜리가 지금 15만 원 1천 원까지 왔으면 더 이상 악재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총 순위입니다. 네이버는 몇 달 전만 해도 6위, 7위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는 11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그런데 11위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전 네이버는 여러분들 계좌에 5%, 투자 비중 5%, 매입 단가는 16만 원대 중반, 즉 16만 5천 원 정도 매입하시면 충분히 저는 금년 안에 2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싶습니다. 네, 국민주였다가 국민 애물단지주가 된 카카오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제가 네이버보다 카카오는 조금 더 점수를 덜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카 하는데 저는 일단 카카오 매입하시기 전에 네이버를 먼저 공략하시고 네이버에서 성공하신 자금으로 카카오를 가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적 개선이 네이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달에 역대급 공모주 시장이 열립니다. 공모주 청약 건수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히는 K뱅크와 더본코리아가 나란히 공모 절차에 돌입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김영재 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회사가 22개로 월간으로 보면 최다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도 2개 이상, 많게는 4개까지 동시에 청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청약 관련한 전략도 좀 세밀하게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청약이 많은 원인은 증권감독원에서 상장 심사를 좀 강화하면서 일정이 좀 연기되는 기업들이 좀 있고요. 또 4분기가 연내 상장을 위해 막차를 타는 기업 수요가 몰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 종목들 중에서 지금 시가총액 한 4에서 5조 정도로 지금 예상되는 K뱅크가 이제 흥행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것이 이제 향후에 공모주에 대한 그런 시장의 성패 여부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은 좀 고평가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 외 관심 종목으로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더번코리아 그리고 AI 기반 로봇 솔루션 기업 시메스 그리고 실내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클로봇 그다음에 의료 미용기기 전문 기업 동방 메디컬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공모주 투자 전략은 일단 다수의 기업이 동시에 청약할 관계로 경쟁력이 율이 좀 분산되면서 공모주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간 수요 예측이 좀 저조하거나 또 이제 첫날 경쟁률이 높지 않은 종목은 일단은 청약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정을 받으신 종목은 상장 당일 오전에 가급적 매도하시는 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시간도 중요한데 몇 시 정도 팔아야 됩니까? 보통 계속 땡겨지던데. 오전에 이제 파시는 것이 그나마 좀 네, 가급적 빨리 팔아라. 네. 그리고 이제 기간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이제 의무 보유 비율이 높은 종목이 나타날 것인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선호를 조금 높이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달에 이렇게 뭐 K뱅크도 그렇고 더번코리아도 그렇고 굉장히 대여들도 많고 동시에 같은 날 청약을 받는 기업들도 몰리고 공모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간 8시 20분 지나가고 있죠. 이화진 과장님한테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제 저녁까지는 저 미국 항만 노조 관련해서 임금 합의에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2주 정도 이제 지속되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게 지금 내년 다음 달이죠. 다음 달 고용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월 6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11월 7일 날 FOMC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 자체가 11월 한 4일쯤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물론 어제 파월 의장도 뭐 50bp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결국에 지금 이 한만 노조 파업 이슈가 그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충분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뭐 내일 새벽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3분기 인도량이 대략 예상 컨센서스가 47만 대입니다. 일단은 지난 2분기에 대략 43만 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서는 이제 기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음 달에도 이번 달에도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만약에 테슬라가 생각보다 인도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좀 바닥 논설이 오늘도 충분히 좀 명분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나왔다시피 한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덜 나왔다는 거는 11일 날 나올 금통위에서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이창용 한국은행청장도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내수 경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인하 관련된 기조도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소비자 물가는 1.6%로 지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나와 있고요. 자,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9%나 밀렸습니다. 반도체 굉장히 큰 관심인데 남인호 소장님 오늘 일정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장에는 약세 출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얘기 분명히 합니다. 삼성전자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안에 지금 이 가격대 6만 원대 정리하지 마시고 7만 5천 원에 파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봐야 할 뉴스 체크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